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는 왜 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 경기 침체의 시점을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에는 버블도 있기 마련이고 조정도 있고 폭락장도 있고 장기간에 걸친 흔히 우리가 아는 IT 버블 붕괴와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이 경기 침체 기간도 있죠. 어느 누구도 투자자라면 이런 경기 침체를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보통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6개월, 1년쯤 지나고 나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곧 경기 폭락이 다가온다는 이 경고 메시지가 엄청나죠. 그러면 당연히 경제 지표가 나빠져가는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이들이 경제 위기가 온다고 이 예스라고 외칠 때 유일하게 몇 분들이 이 노라고 외치기는 정말 쉽지가 않죠. 여기서 노라고 외치는 순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공감을 받지 못하고 이 외로운 싸움을 펼칠 수밖에 없겠죠.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글로벌 경제는 10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경기 침체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만 봐도 향후 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은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경기 침체를 지난 시점이 어느덧 이 10년이 지났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아니 감으로만 따져봐도 곧 경기 침체는 도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맞다고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항상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때 느껴지는 게, 도대체 경기 침체는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 원초적인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이런 구체성이 결여된 주장은 단순히 10년 안에 이 한 번은 왔으니까, 혹은 뉴스에서 연일 좋은 소식을 듣기 어렵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이들의 생각이 곁들여 있는 것이 이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 또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수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고 오히려 투자를 늘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로서는 미국 주식시장의 과거 역사와 그 이유를 들어서 볼 때, 이 1970년대 이후 50년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경기 침체는 이 세 가지 패턴으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패턴으로는 과거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이 경기 침체는 이 경제의 외부 변수 때문에 발생을 했어요. 1970년대에는 미국이 이 베트남 전쟁에서 빠지게 되며 이른바 이 전쟁 특수가 사라지게 되고, 1970년대 이 중동 전쟁과 이 1991년 이 걸프 전쟁이 유가를 급등시켜 이 경기 침체를 낳게 된 셈인데요. 그래서 1990년대까지 이 경기 침체의 원인을 보게 되면 유가가 급등하게 된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고, 이 산유국들이 원유를 자원화하면서 이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이 주요국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된 거죠. 유가는 물가를 대표하는 지수죠.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니 주요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금리를 급하게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2000년도 들어서부터는 약간 그 변모가 달라지게 되는데, 2001년과 2008년, 9년의 경기 침체는 전쟁이나 유가 급등이라는 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다는 점이고요. 미국의 단위 GDP 생산에 투입되는 원유량은 2000년에 1970년에 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 산유국들이 이전만큼 힘을 가지고 원유를 과거처럼 이 무기화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이전의 유가를 보게 되면 이 산유국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형국이고, 2000년 이후의 유가는 말 그대로 글로벌 경제가 이 좋으면 유가는 오르는 국면을 띠고 있고, 경제가 안 좋으면 이 떨어지는 이 대표적 지표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산유국이 원유를 과거처럼 무기화하지 못하는 반면, 현재는 미국이 역으로 이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2000년의 IT 버블 붕괴는 이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던 주가가 폭락하면서 발생했던 이 전형적인 자산의 버블 붕괴의 과정이었던 셈이고요.
2000년 초반에는 미국 시장을 시발점으로 하는 이 풍부해진 유동성과 이 저금리 기조로 신규 투자처를 갈망하던 이 투자자의 요구와 이 IT 산업에 대한 미래가치에 대한 확산이 더해져 이 버블의 최고조에 달했었어요. 1994년도에 지수 400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초반에는 이 480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봐도 이 비이상적인 버블이 형성되었고 이런 자산의 버블 붕괴가 이 시장에 나타난 것이에요. 이런 미국을 시발점으로 하는 이 IT 버블의 여파는 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고 당시 증권사의 객장에는 이 목돈을 들고 온 일반 투자자들이 이 닷컴주를 매수해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은 이상을 따라가지는 못했었어요. 이때 당시 인터넷을 하신 분이라면 이 라이코스란 기업을 기억하실 겁니다. 라이코스는 거품이 사라진 후 이 거짓말처럼 빠르게 사업 규모가 쪼그라들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 및 인수 기업들에게 이 막대한 손해만 안기고 존재감 없이 사라졌죠. 그럼 버블의 끝점이 도대체 언제 나타나는 걸까요? 결국 이런 흐름은 누군가가 더 이상의 후폭풍을 바라지 않고 이제 그만하자는 식으로 이 결론을 내린다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연준이겠죠. 결국 연준은 닷컴 버블이라는 이런 비이상적인 흐름을 제어를 해야겠죠. 추후에 버블이 더 커진 상태에서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후폭풍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가만히 냅두고만 있으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이런 닷컴 버블이 더 커져서 심각한 공황을 끌고 갈 위험을 걱정해서 이 버블인 상태에서 금리를 더 가파르게 인상시켜 이 경기 침체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버블이 더 가속화돼서 그 후폭풍을 감당 못할 망정 지금 바로 소수의 기업이 망하더라도 지금 바로 경기 침체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이 생길까봐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 게 무작정 긴축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때의 금리 인상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다만 항상 이 인상의 속도가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럼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왔다고들 많이 하죠. 물론 한 기업이 부채가 과도하게 많으면 이 과도한 부채 확대에 기댄 경기 호황이 끝난 뒤에 이 은행 채무자와 이 부채 상환 능력이 나빠져 이 채무자가 결국 건전한 자산까지 내다 팔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결국 한 곳에서 자금이 회수되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자금이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하이먼 민스키가 주장한 민스키 모멘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리먼 브라더스 파산의 이유는 미국의 정책적인 관점에서 구제금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초래한 이 금융위기로 보는 게 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이 주가가 줄곧 하락해 오기도 했지만 폴슨 재무장관이 이 월스트리트를 지원하는 구제금융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에 반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실제 주가는 이 바닥을 지지하는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 또한 사실상 공화당이 대통령이었고 대다수의 당이 공화당을 차지하면서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이 구제금융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었고요. 근데 실제로 패를 까자 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압도적으로 표를 반대표를 던졌고 이 시장의 분위기는 갑자기 냉랭해졌어요. 이때부터 이 부도의 부도가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미국 FRB와 재무부는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구제금융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요. 결국 이런 입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 개별 업체에 대해 구제금융을 실시하느냐 아니면 지금 경기 침체로 꺾자고 판단한 게 이 전체를 위해서 낫다는 이 결과로 본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경기 호황 국면에서는 이 살아남기 위해 부채를 확대해 이 투자를 하기 마련이고 이 상승기에는 결국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이 버블이 채워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버블에 버블이 쌓이게 되면 말 그대로 버블은 언젠간 터지기 마련이고 나중에 더 큰 후폭풍을 두려워한 미국은
일부 기업을 파산시켜서 이 위험을 최소화하기에 이 경기 침체를 선택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경기 침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 올해 초부터 인플레이션은 다시금 잠잠해졌고 연준은 올해 들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의 명분도 현재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다시금 긴축해서 완화적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럼 끝으로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